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관님이 법률권에서 가장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보실까요? 그 저도 모르겠습니다.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좀 답답하겠죠, 그죠? 답답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지지자들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혹시 뭐 조기 대선 출마 검토하시거나 그러실까요? 전혀 뭐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.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또 계엄에 관련된 수사도 계속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뭐 가능성으로서는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뭐 단정할 수 없죠. 그죠? 그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뭐 그거는 저로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.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다 탄핵되고 다 이렇게 불행한 역사를 계속 막 겪어 나가는 것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. 혹시 헌재 그럼 편향성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실까요? 현재 무슨 네, 헌법재판관들 지금 뭐 구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편향성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? 뭐 그 부분은 뭐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혹시 뭐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면회 가실 계획 있으실까요? 지금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. 앞으로 이제 저는 뭐 곧 석방되셨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언제 석방되는지 이런 거는 결정권이 없고 그죠. 그럼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.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고 보시는 거예요? 저는 뭐 계엄이 정당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으로 인하여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 계시잖아요. 그 자체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겁니다. 근데 또 공교롭게 그 이후에 이제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제 장관님의 이름이 좀 높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시는 걸까요? 아니면은 뭐 저는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치에서 우리 또 전국에서 좀 너무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한 일은 없고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. 대통령이 구속이 안 되는 게 좋겠다. 대통령마다 다 구속되고 뭐 요즘 구속 안 된 대통령이 거의 없잖아요. 다 감옥 가고 다 불행한 이런 것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로 보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한 뭐 저는 입장을 그냥 구속 안 됐으면 좋겠다. 대통령이 석방되면 좋겠다. 뭐 계엄도 없고 탄핵도 없고 그런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. 그 이야기하면 그게 뭐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지지가 오는지 모르지만 뭐 그 외에 한 일도 한 이야기가 없잖아요.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.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?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요즘에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장관님께서 1월 초 신년 기자간담회 때 비슷한 취지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지지율은 좀 오르시거나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. 이 기간 동안 어떤 좀 그러니까 저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제가 뭐 기자간담회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기고문을 쓴 것도 없고 발언한 것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뭐 통상의 일을 한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? 제가 뭐 해석하기도 우리 그런 거는 기자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죠? 그런 이제 장관님 말씀이 지지율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? 뭐 그 저도 말씀을 특별히 한 것도 없잖아요. 아주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. 그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특별한 것이 없을 때도 구속이 된다. 또 지금 저번에 체포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? 뭐 저는 원래 이제
공수처를 만들 때도 반대를 했어요. 그 여기 국회에 와서 제가 그 반대 국민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죠. 그 집회에도 참석하고 그 때문에 제가 벌금도 좀 맞았어요. 뭐 그거는 공수처 자체가 그렇게 생기는 게 맞느냐? 검찰, 경찰, 뭐 당시 수사권 있는 국정원, 군 수사는 또 보안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느냐?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만들었잖아요. 만들었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면은 아니지 이건.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어떤 국가기관을 만들 때는 상당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다른 국가기관 예를 들면 검찰, 경찰, 뭐 국정원, 보안사 이런 부분들이 수사기관이 많이 있는데 또 만들어야 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. 기관 간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역시나 그 우려가 제가 우려하는 것보다 더 우려스럽게 나타났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 제도를 비판할 때 그 고치는 방법이 뭐 딴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. 그냥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도 그때 동시에 반대했지 않습니까?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는 국민들이 지금 별로 있습니까? 굉장한 부작용이 있잖아요. 그런 게 이제 조국 혁신당 만들고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어가 또 합치고 이런 과정이 그게 과연 우리가 가야 될 길이냐? 선진국이 그런 거냐? 그건 아닌 것 같거든. 저는 생각해. 저는 그런 거를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결과가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저 사람 말하는 거는 어쨌거나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맞는 것 같다는 게 좀 나오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장관님 뜻과 다르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뭐 출마를 선언하실 수도 있을까요? 그거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은 제가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 된다고 봅니다. 그러면은 장관님을 지지한다고 밝힌 뭐 응답자들 또는 국민들한테는 좀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실까요? 글쎄 뭐 우리 답답하지만 우리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그보다 더 답답하고 더 정말 처참한 그 역사를 헤쳐나왔잖아요.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다. 헤쳐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하면은 능히 위대한 대한민국 좀 우리 대통령이 늘 말씀하신 자유통일의 길 그리고 선진 인류 국가로 나갈 수 있다. 지금 뭐 관세가 25%까지 올라간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. 국내외적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.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 국민들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럼 지금도 지금도 공수처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유효하실까요? 그거는 저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 자체를 반대해서 저 그 때문에 벌금을 맞았다는 거예요. 여기 앞에 집회한 것 때문에. 장관님 어제 윤 대통령 그 나치 관련한 발언은 어떻게 좀 보세요?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못 들었는데 언론에 한 쿼트 나오는 것만 봤는데 그건 자세한 말씀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그냥 공부를 많이 하신 거 아니겠나 이런 저는 뭐 어떤 내용인지 그거는 못 들어서 제가 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여당 의원들이 저희 구치소 좀 면회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? 글쎄
저도 감옥에 많이 살아본 사람인데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감옥 갔다 온 분이 많잖아요.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 오래 계셨고요. 다 면회하고 그걸 면회하는 것 자체는 그걸 가지고 무슨 내란 뭐라 그러더라 선동 내란 동조. 동조 그 면회하는 거는 면회잖아요. 면회하면 그럼 그게 내란 동조가 되느냐? 그러면 과거에 우리 면회하셨던 분, 감옥에 사셨던 분 그런 분들의 모든 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. 그래서 그게 인간이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. 갇힌 자를 우리가 돌아보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하는 이런 거는 인간의 인도주의의 기본이잖아요. 인권의 기본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그 아는 사람이 돌아볼 줄도 알고 그 인권이 있다는 거. 더구나 우리 대통령 아직까지 1심 판결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? 기소만 됐다 뿐이지 아무 유죄로 추정해서 그걸 면회도 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말씀 아니에요? 됐죠? 형님 저희 장관님 지지율이 오른 결정적인 장면으로 그 본회의장에서 이제 고개 숙이지 않은 장면들이 좀 언급되거든요. 네. 그 순간 좀 어떤 심경이셨는지 좀. 심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 거는 저도 국회의원을 3번 했잖아요. 그렇게 총리를 발언 때 모셔다가 질의하는 것은 그거는 국회의원의 권리죠. 그러나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을 전원이 일어서 가지고 무조건 사과하라, 절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 그거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는 검도를 넘는 직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됐었죠? 장관님 그리고 오늘 또 당정 관련해가지고요 반도체 52시간 예외 적용되면 네. 좀 노동자 권리 이슈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노동자? 이거에 대해서 권리적으로 좀 건강권, 문제 있을 수 있다. 좀 그다음에 어떻게 보세요? 네.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과 생활의 그 좀 자유가 침해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부분은 이제 그만큼 장시간 근무했던 만큼은 나머지 시간에 더 휴가, 휴식 또 그리고 그 장시간 근무나 연구로 인해서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. 그냥 뭐 무조건 일만 시키자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. 그죠? 예, 됐죠? 감사합니다.